그리고 이제 계엄의 핵심 전제였던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제 계엄 이후에 군 지휘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4개의 인사안이 있었다. 이거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밝힌 내용이에요. 처음으로 밝힌 내용인데 방첩사가 네.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방첩사 지휘부를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방첩사 지휘부에서 고강도 자체 감찰 조사를 했어요. 아주 잘한 거죠. 왜냐하면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인원은 방첩사에서 야전으로 방출을 시켜보려고 또 인사불이익을 주려고 했는데 네. 그런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주 놀라웠고 일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 명단이 나온 거예요. 블랙리스트 30여 명 이상 나왔고 네. 거기는 3개 분야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하나는 방첩사 내에서 윤석열과 협조할 세력과 윤석열에 반대할 세력들 네. 구분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는 법무관들 군 법무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장군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인데 법무관 블랙리스트가 왜 있었겠습니까? 내일 비상계엄이 일어나면은 군사법원에서 민간인들의 13개 유형과 포고령에 대한 재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호적인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재판관들, 군 법무관들 배치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특히 법무관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블랙리스트는 실제 계엄이 성공한 이후에 숙청할 사람과 계엄을 강화할 인원을 구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죠. 또 하나는 명단이 그동안 장군들의 진급을 방첩사 여인영이가 좌지우지했다. 아마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야 되겠지만은 네. 왜냐하면은 12.3 내란 이전에 여인영이가 23년 11월에 사령관이 된 이후에 2번의 인사가 있었어요. 봄 인사, 가을 인사가 있는데 장군 인사가 한 달 전에 장관한테 보고를 했더라고요. 장군으로 진급 승진시켜야 될 사람 명단을. 근데 그것이 거의 다 90%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것도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시킬 사람들 위주로 네. 선택적 정보를 만들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자기들의 또 인사안을 4개 안을 만들어 놓은 자료가 나왔어요. 그 중에 참모총장은 방첩사령관이 지금 쓰리스타인데 포스타로 승진해서 육군 총장을 하고 네. 지작사령관인 강호필을 합참의장 시키는 안이 A, B, C, D 안 모두의 상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상계엄을 성공한 이후에 여인영은 여인영은 참모 육군 참모총장으로 승진해서 가고 강호필을 합참의장으로 하는 안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네. 뭐 꼼꼼히 준비를 해 왔네요. 네, 인사까지 네. 다 마련해 놨다. 네. 그리고 이제 여인영 같은 경우는 계엄 전제에 살생부를 작성했다. 제거 대상, 뭐 키울 대상 나눠서 작성했다. 당연하죠. 제거 대상은 블랙리스트고 키울 대상은 그러니까요. A, B, C, D 안에 다 포함을 해서 진급 명단, 승진 명단, 주요 지휘관 명단을 A, B, C, D 안으로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제거할 명단, 숙청할 명단, 자기들이 키울 명단 딱 해서 방첩사가 주도가 됐는데 아마 이것이 여인영 혼자 했다기보다는 누구 해주십니까? 아마 김용영과 관련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 논의를 통해 가지고 준비했던 게 아니냐, 김용현이 뒤에 있는 게 또 아니냐라는 지적. 그러니까 이 장군 인사는 장군에 대한 인사권은 군 정권이기 때문에 장관, 육군 총장이 육군 인사는 해요. 그런데 여인영이라는 방첩사령관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정농단 김건희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도 이렇게 월권을 보여준 상황 이게 좀 드러났다.
알겠습니다. 이게 내란에 관련된 것들은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잊혀진 인물이 있어요. 김태호. 네. HID를 방문한 김태호. 이런 것들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안 하고 됐죠.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조사를 짚어봐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사실 의혹이 제보를 받아서 의혹이 제기됐고 어느 정도 확인됐던 사항을 이번에 내란 특검이 확인 안 된 분야가 김태호 의학과 관련된 내용이요. 안보실 1차장. 이미 윤석열은 22년 11월에 나한테 비상대권이 있다면서 비상계엄을 암시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난 것들은 대부분이 비상계엄을 위한 관련성이 있는 활동이 꽤 많아요. 그 이후에 23년 6월경에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하잖아요. 네. 안보실 2차장이 거기 가는 적이 없어요. 김태호는 군대를 관장하는 게 아니라 외교 쪽을 전문으로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했었고 여러 가지 훈련 사항도 점검을 하고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HID 요원을 선발을 해서 안보실 내 TF를 구성을 해서 위기관리센터에 위치를 시키고 3-4명으로 그 대통령 직보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보고를 그 김태호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것도 왜 직보 라인을 만들어서 TF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다 이 비상계엄과 사전 작업을 위한 또는 동향 파악을 위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수사가 전혀 그렇네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되는 거죠. 사실 김태호 1차장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는 안보 분야에 좌지우지하는 실세였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야가 빠진 걸로 봐서는 내란 특검이 실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기 쉬운 분야 위주로 수사한 것이 아니나 싶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또 HID 요원 또는 불행 요원 들이 오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비상계엄 이후에 비상계엄에 대한 전제 조건 혼란한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만들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오비 요원들을 시켜서 청주공항을 폭파한다든가 맞아요. 사드 기지를 폭파한다든가 네. 이런 계획을 하려고 대기했던 대기했던 인원들의 제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좀 불안했습니까? 네, 이 그렇죠. 오비 블랙 요원들 빨리 네. 이제 돌아와라 이런 네.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이제 돌아오십시오. 네, 예. 뭐 수류탄도 받고 예. 총도 받고 임무를 대기하고 있는데 임무 해제가 비상계엄 안 해제 내려와서. 결의안이 된 이후에도 임무 해제가 안 내려와서 본인들이 오히려 불안해한다. 예. 임무 해제를 해달라는 그러니까요. 제보가 있어서 그때 김선효 안보 그 국방부 차관이 공개적으로 법사위인가 어디 상임위에 와서 복귀해라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맞아요.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분야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이 김건희는 물론이고 뭐 조이대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네. 무혐의 준 네.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 하고 있지만은 오비 블랙 요원 또 네. 김태호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 네. 근데요. 분명히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걸리면은 사법부하고 행정부를 관장하고 통제하게 돼 있고 네. 두 사람은 고스란히 계엄 사법부를 만들려고 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사법권을 고스란히 계엄 사령부로 이양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 반대되는 성명 하나도 안 냈지 않습니까? 그 이양 준비를 한 거죠 밑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겨우 뭐 서면으로 보내갖고 그러니까요. 답변을 받고 예. 끝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내란 특검에 방문을 했었어요. 사법부 수사 촉구를 위해서 그때는 내란 특검 대응위원장 자격으로 3대 특검 대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내란 특검을 방문해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빨리 압수수색을 해라. 왜냐하면 12월 3일이 그때 그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네. 1년이 지나면 통신 기록이 사라지잖아요. 아. 12.3 내란 이후에. 그래서 빨리 압수수색을 해라 했더니 그쪽 답변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은 허락하는 데가 어디예요? 법원이잖아요. 판사들. 그래서 해주겠느냐라는 소극적인 답변을 해서 아주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란 특검이 의지가 좀 약했다. 내란을 보는 관점이 좀 뭐라고 할까 중대성 인식에서 온도 차이가 있었다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급하신 것이 역적이고 역모인데 네. 왜 이렇게 네. 강하게 하지 못했느냐, 재빨리 진행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들. 알겠습니다. 이 아쉬움이 두고두고 남는데요. 이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종합특검, 뭐 2차 특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2차 특검, 2차 종합 특검은 필히 돼야 됩니다. 필히 돼야 왜냐하면은 된다. 지금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수사 권한이 국수본으로 넘어가고 네. 군 건은 군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것을 이원화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군과 민간이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군대에서 물론 안규백 장관이 특별수사단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군내 거만 하지 군과 연계된 걸 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국수본에서는 군인에 대한 수사를 못 해요. 네. 그럼 이원화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수사를 해요? 비상계엄은 계엄사령부가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다 관장하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다 연관성이 있는 수사인데 네. 그래서 종합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내란 특검만으로는 이게 전혀 드러나지 않은 조사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구멍이 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네, 네.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꼭 해내야 된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 축구에 비교한다면 예. 이제 내란에 대한 수사가 아. 전반전이 끝났고 예. 후반전이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네요. 네, 네, 네. 국민들이 어제 이 조사 결과 딱 보고 끝났다는 생각을 다 이제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요. 국민들의 궁금증 또 네. 의문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